오늘도 이거 다 맞는 거 같아. 어떻게 부시는 건데요? 그 3번 어떻게 부시? 3번. 그러니까 A-B가요 양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냅두고. 2번에 3번을 보면 저는 천천히 풀면 이렇게 풀거든요. A-B의 절대값 A-B의 절대값 더하기 B-A의 절대값 네. 이렇게 절대값 쓰시고 그러면은 A-B는 양수, 음수 양수. B-A는 음수. 음수 그러면 어떻게 써져요? A-B는 그냥 그대로 써지면 되고요. B-A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A로 네. 더하면 그 2A 마이너스 2B. 그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틀린 거. 그래서 4번은 4번. 그러면은 B 되고. 그러니까 B가 애초에 없으니까. 얘도 일단 절대값은 어떻게 돼? B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 그러면 얘네는 둘 다 음수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음수니까 아 맞네.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B. 어? 뭐지? 그리고 7번은 그러니까 5131을 뭐 곱하기 뭐로 바꿀 수 있냐? 5139를 뭐 곱하기 뭐로 바꿀 수 있냐? 얍삽한 문제이네요. 7번이. 그런 거 같아요. 난이도가 좀 올라서. 원래는 얘가 어떻게 돼요? 51.39 곱하기 100이 정상이죠. 네. 그래서 51.39에다가 곱하기 루트 100, 즉 얘가 얼마? 10을 곱해서 계산하는 문제인데 근데 51이 안 알려주고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네? 51.39를 소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5139를 3으로 나누면 1, 7, 1, 3 얘를 또 3으로 나누면 5, 7, 1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질에 의해서 570일까지 땡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루트 5139가 다른 방법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571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면 되죠. 루트 571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71 곱하기 10의 제곱 그거 쓸게요. 하고 3의 제곱 그러니까 5.71 곱하기 10이랑 3 나가니까 30 5.71을 더할 수 있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 소인수분해에서 표에서 없으면 소인수분해에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어렵죠? 이렇게 처음 보면. 뭘 더 해야 돼요? 거기서? 그냥 계산해요. 네, 5.71 이게 얼마예요? 이게 2점? 2.3. 루트 쓰면 안 되죠. 아. 얘가 5.3이니까
그러네. 얘가 그냥 이게 2.39되면 2.39 곱하기 30. 화난다고 아니 이게 근데 진짜 찌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 진짜 좀 억울한데. 그럴 수 있죠. 민재가 맨날 문화님이 세서요. 아. 진짜. 문화님이 세요 맨날 그러고 진짜. 아니야. 아니, 그 표를 보고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에이. 그 표에서 의미하는 건 뭐예요? x는 얼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표를 이해하시면 x는 얼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x는 36이고요. 표만 이해 잘 하시면 되거든요. x는 36이고요. y는 그렇지. y는 m이니까 m은 얼마가 되고 Y가 3, Y가 예? 아니지 왜 그래? 정신 못 나오면 완전 정신 놓으셨네 이거. 아직도 정줄 놓으셨네. 아니에요. 아직도 정줄 놓으셨어. 루트 Y가 3이야. 양면 제곱하면 y는 Y는 9. 그래서 M이 9. M도 y랑 m이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 표가 의미하는 게 y가 m이랑 같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n은 6네 1. 그러면 여기서 틀렸다. 81. 루트 81 루트 그래요. 네. 정신줄 안 나와 진짜. 걔네 10번은 닮은 비랑 넓이의 비를 바뀌는 거 생각 안 하셨어요. 와, 아빠. 닮은 비를 바꿔주면 넓이의 비를 바꾸셔야죠. 넓이에 관한 문제가 됐으니까. 화가 많아요. 아니 여기서 내심 나오지 않았어요? 저 이거 내심도 까먹어가지고 네, 내심 나왔는데 어떻게 푸셨어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내심 뭐였지 이러면서 찾았어요. 닮은 비를 넓이의 비랑 바꾸는 거. 아, 19번은 인수분해가 옳지 않은 거를 구하는데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를 구하는데 당연히 옳은 여기 거.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거라고 동그라미 그냥 치셨어요. 여기 동그라미 그냥 치셨어요. 옳지 않은이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치셨잖아요. 왜 치셨어요 그럼 이거? 그러게요. 옳지 않은 습관적으로.
얘는 답을 2개 고르는 건데 대놓고 딱 하나만 고르시고 끝났어요. 아, 진짜 뭐하냐? 반지가 생기신 것 같은데? 커플링? 아니요. 아, 드디어 아니요. 아니요. 동네 이름? 아니요. 다시 만났어요. 아니요. 내 친구가 줘가지고. 그냥 그 친구가 여자. 진짜 대단해. 옷보다 반지가 생기신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죠. 아니, 네, 전 남자친구한테 무슨 말 안 들렸습니까? 네 정말 다행이죠. 왜 다행이고요. 다행이죠. 아쉽네요. 한번이었으면 재밌었을 거예요. 아니 안 재밌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요, 가지고 할 거야. 여기 스캔만 뜰 거예요. 네. 스캔만 뜹니다. 하하. 엄마한테 한 소리 듣겠군. 왜 한 소리를 들어요? 너무 많이 틀려서? 아니, 이게 이 정도 틀려요. 이 정도 틀리면 아무 말 못할 텐데. 맨날 이 정도 틀리는데? 맨날이요? 그럼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민지가 자기 수학 잘한다고 보면 막 자기가 수학만큼은 자신 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다른 과목을 많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것도 맞긴 해요. 그 정도로 막 자신 있을 정도로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요. 막 자신 있어 하기엔 좀 그렇고, 근데 막 그러다고 또 못한다고 하기에는 난 못해요. 너랑 비슷하면 너 이렇게 이 정도 아니야, 그래도. 쉽지 않아. 민재가 25문제 내면은 보통 아니 20문제 정도에 갔다 왔다거든요. 너랑 차이가 별로 없죠. 빡세게 한다. 민재가 너는 그렇게 막 차이는 없어요. 근데 너가 잘하긴 한데 그냥 이번 시험만 점수만 봤을 때는 너무 시험이 맞다. 민재 이번에 숙제도 안 해가지고 안 했다고요? 왜요? 몰라요. 분명 열심히 앉아 있던데. 열심히 숙제를 미리 안 해가지고 뭐 어제 했어야 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어제 했어야 된다는 사랑식엔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 혼내줘요.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다음번에 숙제 안 해오면 어머님한테 메시지 보낸다. 경고했지. 어머님한테. 둘이 같이 하거든요. 로우리랑 저랑 같이 하는데 론. 로우리는 숙제를 정말 잘 해오는데 민재만 꼭 숙제를 안 해오는 게 그럴 거야. 전에는 그냥 민재가 안 해와야 하는데 이번엔 그렇게 보내겠다. 협박을 했지. 물론 로우리한테 똑같이 협박했어요. 숙제 안 해오면 민재는 잘 해오는데 로운이가 숙제를 안 해와서 그럴 거야. 재밌겠다. 자, 그냥 이거를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너가 요런 식을 봤을 때, 뒤에 가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2학기 관행이 되겠죠? 이제는 2학기를 할 때쯤 되면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걸 배워요.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을 배우는데 거기서 이제 평행이동이 나와요. 네, 거기서 한번 싹 정리합니다.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안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프로서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보여주고 그냥 그렇게 변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정도로 끝이 나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지나면서요 0일 때 0, 1일 때 어디 있으냐 1일 때 1, 2일 때 4 물론 반대쪽 가면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똑같이 하는데 x일 때 x제곱을 그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1 그냥 편하게 몇 개만 쓸게요. 0, 1, 2에서 했더니 1, 0, 1, 4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x제곱에다가 2를 더하면 얘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2는 얘한테다가 2를 더한 3. 그렇죠? 네. 얘한테 2를 더한 2, 3, 7 이렇게 되죠. 2를 더하면 6이 좋죠. 그래서 네. 동일한 x값에 대해서 얼마씩 커져요? 20. 2씩 커지죠. 그렇죠? 네. 현재로 2씩 어떻게 돼요? 2씩 커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얼마 가는 거예요? 2가 커져가지고 2만큼 올라가서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3인 거고 네. 0일 때도 얼마큼 커져서 2만큼 커져서 0,2가 되는 거고 네. 1일 때도 2만큼 커져서 1,3이 되는 거고 2일 때도 1만큼 커져서 얼마? 2,6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쵸? 네. 근데 이때 다른 거 뭐냐면 전체로 얼마큼씩 올라온 거다? 20. 2씩. 여기서도 여기도 얼마큼 올라온 거겠어요? 2. 여기서 여기도 이만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함수값이 얼마큼 커져요? 2만큼 커져요. 그걸 그래프로 그렸더니 전체적으로 이만큼 커진다는 게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쵸? 네. 그거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무슨 축이라고 합니까? Y축이요. Y축 이쪽 화살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Y축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걸 Y축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화살표 되어 있는 Y축의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2만큼 뭐 했다? 그렇지. 평행 이동했다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도 했어요? 1차 함수도 했었죠. 그렇죠? 1차 함수에서도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문제가 끝. 그래서 도형을 했을 때 도형. 평행 이동을 보자. 근데 이게 지금 한참 너랑 같은 타이밍에 수업을 하는 게 뭐냐면 고1 예비 고1 수업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2차 방정식은 따로 있어요. 2차 방정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으로 넘어가요. 또 이런 느낌인데 복소수파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같은 단원에 넣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은 식으로 계산하는 단원이다. 식으로서 그냥 방정식이니까 식으로 먹어서 대입하고 해서 그냥 연산해서 정리하는 단원이면 2차 함수는 그래프를 판단하는 단원이다. 그러니까 물론 식을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매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판단하는 단원이다. 함수라는 게 x와 y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x, y의 대응 관계인데 대응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방금 했듯이 이런 표를 하는데 x가 마이너스 0, 1일 때만 했는데 그 사이에 뭐도 있어요. 이 마이너스 1일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도 얘네들까지 다 쓰려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많아지죠. 하지만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려서 표현하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때가 얼마인지 찾고 마이너스 3분의 얼마를 찾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로 나타내는 것보다 그리는 게 훨씬 쉽고 그래서 함수 자체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하는 게 메인인 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것 때문에 뭐한 거예요? 그냥 시계값이 이만큼 커졌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프로서 판단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때에는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2차 함수를 또 이용해서 2차 방정식으로 넘겨서 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딱 얘랑 서로 남남이 아니라 그게 단원명이 두 개가 섞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섞었어요? 얘가 1로 가서 계산할 때도 있고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해석할 때도 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식을 보고서 그래프로 만들어서 그래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2차 방정식 2차 함수다. 그래서 함수는 뭐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식이 조졌을 때 우리는 얘 그래프를 판단하기 위해서 단어명은 뭐예요? 그래프인 거죠. 그렇죠? 그래프로 판단을 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제 1번을 보면 저는 디테일하게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쪽 그린 것 같이 누구의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이런 식으로 y는 2x 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이때 이 2차 함수의 다음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추계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뭐예요? y는 2x 제곱 플러스 3인데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로 해석하자 이거예요. 단어명 자체처럼. 이거 뭐예요? 2x의 그래프에서 얼마만큼? 3만큼 함수값이 전체로 커졌다는 건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체로 얼마만큼 올라갔다? 3만큼 다 올라와서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때 꼭지점의 좌표와 추계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거죠. 그렇죠? 추계 방정식 대칭 축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뭐의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인데 이걸 방정식으로 바꾸면 그렇지. x는 0이 추계 방정식이고 그럼 꼭지점은 어떻게 구해요? 이 대칭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뭐예요? 0이고요. 그때 y좌표는 4. 이렇게 하면 돼요. 2번 누구? y는 2x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이만큼 낮아져요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때 이 그래프의 추계 방정식은 y축 똑같이 x는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꼭지점은 뭐라는 거예요? 대칭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 그럼 당연히 x좌표는 0이고 y좌표는 0 대입하니까 0, 마이너스 자 밑에 얘 2번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식을 보고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다음은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판단하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y는 ax제곱이고요. 얘를 q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로 q만큼 올라와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의 식은 뭐가 된다? y는
ax 제곱 플러스 q가 된다 이거예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안 푸셔도 돼요. 저 설명하니까 항상 복잡할 뿐 푸실 때는 그냥 편하게 푸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얘가 5,5를 지나더라. 마이너스 3,0과 뭐 이쯤 2,15를 지나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가 지난다라는 건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우는 거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a 플러스 q인데 이게 얼마더라? 0이더라. 2를 대입하면 4a 플러스 q인데 얘가 얼마더라? 15더라. 즉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 그럼 얘 연립하면 끝이죠. 얘는 5a가 마이너스 15. 그래서 a가 마3. 그래서 숫자를 떼고 붙였었지? 마이너스 15. a가 마3, a가 마3이면 q는 27.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0. 자, 밑에 유제 1, 유제 2 이렇게. 대충 그리셔도 됩니다. 맞히나요?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저 항상 그래프의 의미를 보는 거죠. 우리가 적으라는 건 아니라. 그림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꼭지점 정도만 제대로 찍어주면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이니까. 나중에 그리자. 그나저나 민서는 2월달에 교대는 끝날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없으면 아니 안 끝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끝날 거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끝날 것 같긴 한데 다음 교대는 일품으로 블랙라벨 맞다 블랙라벨 아니요. 아니 안 돼요. 진짜 블랙라벨은 할 게 없어요. 세상이 그런데 그거 숙제하면 못 까먹을 것 같은데. 이거 거고요. 전에 됐다면서요? 아니 했죠. 좀 힘들게. 정말 챙기면 되지. 근데 나도 최상위까지 끌고 일품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요? 너네 학교는 막 최상위까지 넘지 않을 거 아니야? 최상위는 약간 고등학교 선행을 좀 하고 났었어. 최상위 할 거면은 고등학교 선행 한 애들이나 쓰는 거지. 진짜 취사는 할 게 없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니 이미 하셨잖아요. 아니 했는데 했죠. 썼죠. 했는데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한 번 해내셨잖아요. 그러게요. 그때 어떻게 하셨길래 그래요? 아니 그때도 했는데 그때 문제가 거기서 거기 있지. 근데 제가 최상위를 썼을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그냥 고등학교 내용이 조금 섞인다. 그거 좀 싫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수 중학생 개념으로는 조금 힘들고 고등학교 개념을 조금은 가려다 써야 된다. 하나도 모르겠는데 자꾸 고등학교 내용을 어떻게 하나 아니 근데 2학년 때는 그렇게 안 쓰는데 2학년 때 조금 있었던 거 같아요. 4학년 저는 중3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거의 중2 때는 안 해요. 저는 중2 과정만 안 해갖고 중3 위주로 했기 때문에 중3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자 잠깐만 시점을 해야지. 자 됐고 자 개념 39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y는 ax 마이너스
P의 제곱의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을 하겠다. 이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합니다. 아까처럼 자, x일 때 마이너스 1, 0, 1, 이 정도만 할게요. 너무 많이 하니까. 이때 x 제곱 되게 단순한 걸로 할게요. x 제곱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똑같이 1, 0, 1, 4 이렇게 되고요. 잠깐 이때 그림을 좀 그렸어야 돼. 그림을 그렸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지더라. 네. 그렇죠? 이때 보면 x-p니까 x- 1만 합시다. 1의 제곱. 왜 3하면 숫자를 더 써야 돼서 x-1의 제곱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네? 아니,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1 집어넣어서 4. 4.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1 집어넣으면 4. 0. 너무 이해. 2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안쓰기도 6이가 네. 마일 콤마 1인데 네. 마이너스 1일 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6이 마일 콤마 4 6일을 지나고요. 0일 때가 얼마? 0 콤마 1이 되고 1일 때 얼마? 1 콤마 0이 되고 2일 때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을 쭉 이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보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얘가 위아래로 움직인 게 아니라 어디로 움직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그치, 다 1만큼 이동하더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니까. 그치.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아니요, 이 그래프 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 1만큼 평행 이동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많이 해봤더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실제로 그냥 플러스 1이 되죠. 그쵸?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부호 바뀐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 그래프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호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p, p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호 다르다라는 거. 부호가 다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여기까지 배우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도형의 이동이라고 해서 이제 배우는 단원인데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평행 이동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증명을 해주는 게 뭐냐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건 x를 x-m으로 바꿨으면 돼요 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때 가면.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러면요. 뭐 하는 거냐면 y를 y-n으로 바꾸면 돼요 라고 배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그래프 있잖아요. y는 ax 제곱 플러스 q 이거 있잖아요. 얘를 평행이동으로 볼 때는 원래는 y-q는 ax 제곱으로 본 다음에 y-q가 됐으니까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좋아하는 표현이 y는을 좋아하잖아요. 함수하면. 그래서 얘를 넘겼을 뿐. 그래서 얘도 x-p는유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x-m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를 x-m으로 바꿔 쓴 형태가 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y는 예를 들어서 2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겠어요 라고 하면요,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면은 x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x-3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겠어요? 그러면 y를 y 플러스 2로 바꿔 쓰는 거예요. 이게 평행이동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y 플러스 2는 2하고 x 대신에 요 x 대신에 x-3이 들어가죠. 이유는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는 개념이긴 해요. 이유를 아직 안 배우신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거를 점점 건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갑자기 헷갈려. 이렇게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지만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그러면 왜 이렇게 막히냐? 그래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그래요. 지금 수준에서는 솔직히 이걸 증명은 안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와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일단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개념부터 나옵니다.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도형이 있고요. 도형이면 주로 말하는 뭐 있습니까? 그렇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원 등등등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보통 도형 그러면 어떤 것도 도형이라고 하면 직선, 포물선, 타원, 이렇게 되면 쌍곡선, 이런 나중에 나와요. 쌍곡선, 이쪽으로 그려지는 이런 대칭 쌍곡선 이런 거 다, 이런 것들도 다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 도형의 방정식. 이 도형의 방정식은 방정식은 또 뭐예요? 방정식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치. x, y에 관한 식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지수 x를 x 또는 y를 사용한 이용하여 나타낸 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하나 쓰고 곱이 하나밖에 없으면 몇 차? 1차라고 하는 거고, 문자를 두 개 쓰면 2차, 미지수가 두 개인 거라고 하는 거고, 곱해지면 2차, 세 번 곱해지면 3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 보면 이런 도형들을 x, y를 사용하여 나타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도형들을 x, y를 사용하여 나타내겠다. 이게 도형의 방정식의 기본이에요. 이런 도형들을 이걸 다 모든 도형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할 만한 도형들을 몇 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도형이 뭐예요? 사실 직선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을 어떻게 나타내냐? 막연하게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위에서 좌표 평면에 도형을 그려요. 그리고 나면 이 도형을 이루는 직선 위에는 뭐예요? 수많은 점들이 있겠죠. 그렇죠? 수많은 점들은 무슨 좌표랑 무슨 좌표로 이루어졌습니까? x좌표와 y좌표. 그래서 이 도형을 이루는 수많은 점들을 xy로 나타낸다. x좌표와 y좌표로 이루어졌으니까 x좌표와 y
좌표를 이용해서 네. 나타내겠다.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뭐고요? 좌표 평면에 도형을 옮긴 다음에 옮겨진 도형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점들이 있겠죠. 그쵸? 네. 수많은 점들의 x좌표와 y좌표 그것들을 사용하여 뭘 나타내겠다? 식으로 나타내겠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식 같은 경우에는 1일 때 5고요 0일 때 3이고요 뭐 마이너스 3일 때 마3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식으로 나타낼 건데 이 점을 이루는 점들이 뭐예요? 엄청 많죠. 그쵸? 네. 그러면은 그 x좌표와 y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건데 공통된 또는 뭐 동일한 특징이 존재하겠죠. 찾아보면 이 점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점들의 x좌표와 y좌표 사이에 공통된 성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쵸? 네. 그 성질을 이 특징을 이제 뭐로 바꾸겠다? 식으로 나타내겠다. 네.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식으로 나타내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낸 식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엔 기울어진 정도를 기본으로 표현을 하자. 아. 이 x좌표, y좌표 사이를 기울어진 정도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자. 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울어진 정도를 봤더니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기울어진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x 값의 변화에 따른 y 값의 변화를 기울어진 정도로 나타내자. 네. 가 되는 거고. 그러면 x 값이 3 변하는 동안 y 값이 얼마 변했어요? 6 변했어요. 네.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를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인 2라고 놓고 그러면 y는 2x가 되는데 y절편이 3이니까 그러면 x에 있을 때 봤더니 모든 점의 y좌표는 어떻게 돼요? x좌표의 2배보다 얼마만큼 커요? 3만큼 크더라. 이 x좌표의 2배보다 얼마만큼 크더라? 3만큼 크더라. x좌표의 2배보다 얼마만큼 크더라? 3만큼 크더라. x좌표의 2배보다 얼마만큼 크더라? 3만큼 크더라.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기울기를 써먹긴 했는데 보통 이제 규칙을 열심히 찾다 보니까 y좌표는 x좌표의 2배보다 3만큼 크더라. 얘네뿐만 아니라 얘네들 이루고 있는 수많은 모든 점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이런 규칙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놓은 걸 뭐라고 한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도형의 방정식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게 우리 또 뭐도 있냐? 원의 방정식도 배워요. 네. 두 번째로 그냥 직선 다음에 배우는 게 원이거든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도 어떻게 해요? 좌표 평면에 원을 그려요? 원을 그려요. 그래서 원을 옮겼더니 여기 이쯤 해야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을 기준으로 원이 그려지더라.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반지름이 3이더라. 그러면 이 도형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정의해보자.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이 뭐라고요?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점들의 x좌표와 y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네. 나타낸다라고요. 그러면 참고로 원은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네.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걸 원의 정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안쪽은 원이 아니에요. 원은 일정한 점으로 어떤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만 딱 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많은 점들의 x좌표와 y좌표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공통된 성질, 특징 어떤 게 있을까? 문제에서 말한 거예요. 이 거리 전부 다 어떻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어떻다? 3으로 같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좀 이쪽으로 옮길게요. 여기 있는 x랑 y 사이 관계 봤더니 요 길이가 얼마예요? 3인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서 썼던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보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보면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 여기 좌표가 뭐가 돼요? x좌표는 그대로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 y 이렇게 돼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x좌표는 똑같고 y좌표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여기 x에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가 여기 높이가 y고 여기 높이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y 차이 뺀 거 이 차이 이 차이 그쵸?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셨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어떻게 식이 세워져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1 마이너스 y의 제곱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났더니 그러면은 x좌표와 y좌표 사이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됐죠? 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또 다른 점들 모든 점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얘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수많은 점들의 공통된 특징, 공통된 성질을 x좌표와 y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한 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도형을 그냥 수많은 점들을 가지고 그 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그게 있겠죠, 그렇죠? 그 성질을 뭐라고 한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려놓은 이 포물선 그려놓은 이 포물선의 도형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ax 제곱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것도 도형의 방정식이야. 무슨 뜻이에요?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점들이 가지고 있는 x좌표, y좌표 있겠죠, 그렇죠? 수많은 x좌표, y좌표 이루어져 있는데 그 x좌표, 그 점들이 갖고 있는 x좌표, y좌표 사이에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뭔 거예요? y좌표는 x좌표의 제곱의 a배이다라는 공통된 성질을 찾아내서 쓴 식이 이 식인 거예요. 이거죠, 그렇죠? 근데 얘를 함수라고 부르고 방정식이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함수는 x값이랑 y값 사이의 대응관계거든요. 그래서 x값이 하나면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은 몇 개여야 돼요? 오직 하나여야 돼요. 근데 이런 원 같은 경우에는 x값 이 마이너스 1이라는 x값에 대응되는 값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는 거죠. 얘네는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함수란 말 대신에 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이만큼 개념이 있으면 그 안에 그냥 함수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 함수 그래프 개념이 들어가는 거랑 맞다. 함수 도형들이 이렇게 포함된다. 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은 이동하잖아요. 자, 그래서 네, 2차나 1차는 써먹었으니까 방금 배웠던 2차를 한번 평행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y는 x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걸 이루고 있는 수많은 점들의 y좌표는 x좌표의 몇 배다? x좌표의 제곱이랑 같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전체적으로 3만큼 들어 올린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공통된 관계는 뭘까요? 네. 이 수많은 네. 점들의 네. x좌표, y좌표에서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 성질 이걸 정리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여기 x, y라는 점이 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를 구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임시로 A, B라고 놓고요. 이 도형 위의 점을 x, y라고 놓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표는요.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x와 y. 우리 목표가 이거예요. 목표 x와 y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면 된다. 이게 목표인 거죠. 그렇죠? 네. 도형의 반정식이라는 게 그걸 이루고 있는 수많은 점들 x좌표, y좌표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놓은 거니까 자, 목표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단 보니까 x, y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를 얼마만큼? 3만큼 옮긴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좌표랑 a좌표는 어때요? 같아요. 아, 그렇죠. 이 점이 이렇게 옮겨진 거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옮겼다고요? 3만큼 들어 올린 거죠. 그러니까 점들이 전체로 3만큼 올라갔으니까 옆으로는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x좌표랑 a좌표는 어때요? 같고요. y좌표는 전체로 3만큼 올랐으니까 여기 있는 y좌표가 3만큼 커져서 y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y좌표는 3. 점의 이동까지도 아직 안 해서 그런가? 그것도 해줘야 됐으나 b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쵸? 네. 원래 도형의 이동방이 점의 이동 먼저 배우긴 하거든요. 그냥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첫 번째 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함께 나오는 식이 뭐냐면 어쨌든 a, b는 누구 위에 있습니까? y는 x제곱 위에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b는 a의 제곱입니다라는 식이 나와요. 맞잖아요. a, b가 얘 위에 있으니까 아, 그렇죠. b는 a 제곱입니다라는 식이 나오죠. 네. 자, 이때 그러면 이 녀석에서 a는 x인 거고 b는 뭐가 돼요? y-3이 되는 거죠. 아, 네. 여기에다 대입하면 어떤 식이 세워집니까? y-3은 x제곱. 자, 요거 성립해요 안 해요? 얘도 성립하는 식이고요. 그쵸? 네. 얘도 성립하는 식이고요. 얘도 성립하는 식이고 얘도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x좌표에 y좌표 빼기 3은 x좌표에 몇 배랑 같다? 2배랑 제곱이랑 같다라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죠? 이 나온 관계식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우리가? 얘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y-3은 x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3을 쓰면 되는구나.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이게 그냥 공식화되는 거예요. 이걸 증명을 통해서. 내내 할 정도로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힘든 아, 지금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누구도 어떻게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복잡하게 갑시다. y는 ax 제곱이라는 이차함수를 전체적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서 새롭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네.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n만큼 그려서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그려진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이걸 찾자 이거예요. 이 도형.
전체적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려진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그려질까? 뭐라고 넣어야 되냐?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적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에 위에 있던 점 A를 썼으니까 m,n이라는 점이 M 썼구나. P, Q가 되구나. P, Q라는 점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옮겨지겠죠. 그쵸? 전체적으로 다 옮긴 거니까 옮겨진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우리는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건 뭐라고요?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점의 x 좌표와 y 좌표의 관계를 찾아내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이 점을 이루고 있는 점들의 x좌표, y좌표가 어떤 공통된 관계를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찾기 위해서 하겠다. 근데 이게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식이 뭐라고요? P, Q를 전체적으로 평행하게 n만큼 이동했으니까 x, y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요점의 x좌표는 P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n만큼 커진 수고요. y좌표는 Q랑 높이가 안 변했으니까 똑같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거와 뭘 쓴다고요? PQ가 얘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PQ가 y는 AX되고 위에 좌표니까 Q는 AP 제곱이 성립합니다.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죠? 그때 요 녀석을 그러면 P는 X-M으로 바꾸고 Q는 Y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Y는 A X-M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y는 a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봤더니 뭐더라? 얘더라. 그러면 뭐 해주면 된다는 결국에는 n만큼 평행이동하면 p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 x-m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질에서 x를 뭐로 바꾼다? x-m으로 바꾼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p라고 나타내고 p를 바꾸는 건데 x에 p가 들어가고 p가 m으로 바뀌고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하세요 그러면 이 성질을 써요. 너네는 이거를 이제 그냥 제대로 안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이동했으면 뭐가 돼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한 풀이 증명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거고. 근데 너네는 지금은 그냥 이 정도까지는 선행을 안 하고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평행이동하면 뭘 대입해라, 뭐 해라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면 별건 없죠. 그래서 증명까지는 안 해주고 보통 외우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제 3번을 보면 이런 식으로 y는 2x제곱이 있는데 1번 y는 2x-1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좌표를 따다다다다닥 찍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그냥 이제 우리가 배웠으면 여기 x-1이라는 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꼭지점이잖아요. 그쵸? 전체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진다. 되는 거고 여기가 5,5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 축의 방정식을 뭐예요? 이 그래프를 이루는
대칭. 얘가 누구에 대해서 좌우 대칭입니까? 그 대칭을 표현하는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렇지. x는 1이 되는 거고. 왜냐면 헷갈리시면 저는 그래프를 보는데 꼭지점을 이동시키지 마시고요. 뭐를 이동시켜도 돼요? 대칭축. 대칭축이 원래 뭐예요? x는 0이었죠. 얘를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도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는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이 포물선과 대칭축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 x 좌표 얼마? 1. y 좌표는 0. 왜? 1 대입하면 0이니까. 자, 2번도 y는 2 x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얘는 그래프 어떻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대칭축도 똑같이 마이너스 2만큼 평행되니까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쵸? 원래는 좌표 찍어서 먼저 그리는 거예요. 원래는 좌표 먼저 그리고 대칭축 찾고 이거예요. 근데 그냥 편하게 하는 것뿐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좌표 다 찍으시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꼭지점은 뭐라고요?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니까 x 좌표는 마이너스 2고 얘한테 마이너스 대입했더니 y 좌표는 얼마? 0 이렇게. 원래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좌표를 먼저 찍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평행이동을 먼저 읽는 건데 정확하게는 좌표를 다 찍는 거고. 예제 4번도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시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이때부터는 쓰는 거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이 얘기는 이제부터는 x를 뭐로 바꿔라? x-p로 바꿔 써주세요. 모든 x를 x-p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y는 a x-p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랬더니 얘가 뭐랑 뭐를 지나더라? 마이너스 6,0과 0,1을 지나더라. 그러면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쵸? 방정식으로 풀라는 얘기고. 그러면 마이너스 6을 대입했더니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p의 제곱이 0이고 또 0을 대입했더니 a 0 마이너스 p의 제곱이 얼마? 12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풀어라. 어떻게 풀어요?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p가 0이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6인 거고. 그냥 p가 마이너스 6인 걸 알아냈으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a 곱하기 6의 제곱이 12. 그러니까 a는 얼마? 3분의 1. 이거를 막 진짜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알아내는데 본인 나름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밑에 푸시고요. 뭐 있는데 벌써 6시 반이지? 한 개 없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이라고요? 제곱한 게 1이 되는데 어떻게 1 마이너스 m의 제곱이 1이잖아요. 아, 네. 그러면 제곱해서 1이 되려면 1이거나 이거는 마이너스 1이거나 요즘에 딴 생각을 하시죠. 네, 이거는 안 되니까. 요즘에 뭔가 딴 생각을 하시죠. 계약하기 전이라? 놀러 가시려고? 아니. 아, 진짜 이런 거 같아. 벌써 계획이.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나 늦게 일어나도 돼. 근데 이게 진짜 하루 8시간씩 수업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아, 그쵸. 이게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도 있고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계속 다 하잖아요. 그쵸. 쉬는 시간이 없이. 나는 좀 내가 안 쉬고 있는데 이렇게 1시간 정도 쉬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잠깐만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많이. 숙제가 많아요 또 이번에. 그래서 원래 너 저번에 해서 좀 해놨어야 되는데 이번에 숙제 그냥 많습니다. 1월까지 해서 그냥. 너 저번에 네가 안 한 죄예요. 토요일에 오이자 토요일날 끝나고 와서는 되겠네요. 어? 토요일날 끝나고 와서는 되겠네요. 아,
피곤하다. 피곤하다. 우 피곤하다. 피곤하지 진짜. 괜찮아.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 일주일만 더 버티면 이거 풀수 있어. 자. 이제 개념 40에서는 방금 함께 배운 두 가지를 섞는 거예요. 자, 2차 함수인데 x-p의 제곱 여기까지만 하면 뭐예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한 거죠. 네. 거기에다가 뭐만큼? q만큼 평행이동할 거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얘를 구해라 이거예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건데, 그러니까 원론으로 따지면 뭐 하는 거라고요? 이 그래프를 그려요. 네. 어떻게 그려요? 표에서 그려요. 그래놓고 이렇게 그려진 y는 ax 제곱의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얘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이렇게 돼요 라는 걸 찾는 문제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제일 찾기 좋은 게 기준이 되는 게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라는 거고, 이렇게 되고, 또는 꼭지점 대신에 뭘 기준으로? 추계반 정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어쨌든 원래는 뭐 하는 거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찾는 거다. 그래서 그래프를 표를 해서 열심히 찾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얘를 보면 평행 이동한 거네. 얘네들이 읽는 거랑 어떻다? 동일하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제 1번에서 보면 예제 5번이죠. 5번에서 보면 1번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5 x-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졌는데, 원래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표를 이용해서 막 그린다.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막 점을 막 찾아서 그려봤더니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점들이 찍히겠죠? 여기 1,3. 잠깐 1이 여기 있는데 너무 많나? 1이 너무 왔는데? 너무 왔으니까 다시 그릴게요. 막 해서 표를 찾아봤더니 0,0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0일 때 2분의 1, 1일 때 3, 2일 때 2분의 1,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 들어가면 4,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맞지? 그래서 슝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 그래프가 y는 2분의 5x제곱 이렇게 그려지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5x제곱의 그래프를 얼만큼 이동한 건지 찾으세요. 이게 되는 거죠. 얼만큼 이동한 걸 받으려고 봤더니 대칭축을 비교했더니 x는 0이었던 게 x는 1로 바뀌었으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그때 y 값을 봤더니 0이었던 y 값이 얼마가 되더라? 3만큼 가더라.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했다? 3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는 것을 그려서 보는 문제지만 우리가 이걸 언제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이 뒤에 오는 얘를 그걸 반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는 그냥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된다. 이렇게 그냥 공식화를 하겠다 이거죠. 원래는 그림을 열심히 그려야 되지만 그냥 공식화하겠다. 그래서 2번도 보면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읽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5 x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6인데 이걸 보자마자 아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글이라는 거죠. 그냥 그려서 확인하는 건데 왜 우리는 식으로 증명하는 걸 아직 못 배웠으니까. 근데 솔직히 그려서 언제 합니까? 그냥 식으로 그냥 계산한다. 예제 6번 같은 경우에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려라. 그려서 확인해라. 그린 다음에 추계방 정식이랑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내라.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연습을 했으니까 원래 y는 2x제곱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y는 2x제곱이 그려지면 y는 2 괄호하고 x-3의 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이쯤에 가서 y는 2 x-3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때 축의 방정식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0이었던 축이 3만큼 이동했다는 걸 아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x가 3일 때 꼭지점의 좌표는 뭐예요? 이 대칭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이 교점 x좌표 3 y좌표는 3 집어넣으니까 얼마? 1. 그래서 3,1. 그래서 이제 빨리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 요거 읽으면 되는구나 꼭지점이.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저거 이거 읽는 거랑 똑같네. 왜? 3 대입하면 얘만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그 밑에 거는 그냥 옆에 거는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옆에 2분의 1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밑에 오는 2번 식은 어떻게 그려져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서 뭐 이쯤에 가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냥 얘는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전적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가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쭉도 같이 옮겨져요. 이때 이 꼭지점이 교점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y좌표는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얼마더라? 마이너스 2더라.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제 7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제 7번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프 그려봐.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y는 3x 제곱인 거죠. 그렇죠?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그러니까 저쪽 x축 방향으로 4, y축 방향 2만큼 평행으로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때 얘 축의 방정식은 x는 4가 되는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x좌표가 4고요. x에다 4 집어넣었더니 y좌표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음 중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은 솔직히 좀 나중에 한 거예요. 축의 방정식은 x는 4다. 맞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2다. 이건 틀렸고요. 위로 볼록하다? 틀렸고요.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 평이동한 거다? 누구를 평이동한 거예요? 3x 제곱 평이동한 거죠. 그럼 이것도 아니고 5,0을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걔는 대입하면 되죠. 1번은 나중에 있는데 1번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에 5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이건 얼마? 5죠. 0이? 아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자, 8번은 너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그래프 많이 그려봤으면 너 이제 눈치껏 꼭지점 바로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너 이제 이런 거 했으면 y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가 있으면 이거의 꼭지점 이제 그림 안 그려도 외워서 할 수 있지? 꼭지점에 잡혀 뭐컴마 뭐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에 잡혀. 그렇지. 마이너스 1,2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걸 반대로 꼭지점의 좌표가 3,1이면 원래 식 뭔지 알 수 있지? 무슨 식이었는지 알 수 있지? 그냥 물어보는 거야. 무슨 식이었겠어요? A는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A를 모르면 A라고 쓰는 거죠. 아는 것까지만 쓰는 거죠 항상. Y는 A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냥 제곱 플러스 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또 이렇게 열심히 그려보면 이거만 봐도 꼭지점 알 수 있잖아. 네. 그럼 반대로 꼭지점 보이면 또 원래식이 뭔지 유추할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이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제 8번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 대놓고 그려줘요. 그리고 특별한 말은 없는데 우리가 눈치껏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나? 2,5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이 2,5라고 나 그러면 이제 눈치껏 식 세울 수 있어. A하고 괄호하고 X 마이너스 2 플러스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꼭지점 알면 눈치껏 식 세울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5. 네. 자, 그러면 이제 A만 찾으면 되는데 네. A를 찾기 위한 힌트가 그러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잘 찾아봤더니 저 0,1. 그렇지.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 1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0,1을 지난다라는 표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0,1을 지나니까 0 집어넣어요. 0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인데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4A가 4가 돼야 돼요. A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이참수의 식은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꼭지점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도 눈치껏 꼭지점이라는 거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예제 9번은 그러면 너 이제 눈치껏 많이 했잖아. 그러면 예전에 이제 뭐 했어? 너 직선에서 왜 이렇게 그려진 거 보고 뭐 했습니까? A와 B의 부호 판단하는 거 했었죠? 네. 뭐예요?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요. 이제 기울기랑 Y좌표 보고 판단하는 거 했죠? 네. 그러면 너 이거 그래프 그려진 거 보고 똑같이 하자. 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열심히 한 게 뭐예요? 이걸 보고서 꼭지점을 표시할 수 꼭지점에 잡고 5,뭐 피코마 Q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 꼭지점의 좌표가 이게 꼭지점이 되겠죠? 네. 그냥 p, q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p, 여기가 Q. q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는 pq의 부호를 알 수 그죠. 있다. p는 0보다 커요. 커요. q는 0보다 커요. 커요. 그럼 이제 누구만 찾으면 돼요? A만 쳐. a는 a는요? A는 0보다 작죠. 왜? 위로. 그렇지. 위로 볼록이니까. 그럼 이거 판는 거 끝. 저는 유형이 있다. 나머지 다시 풀어라. 열심히 풀어라. 그러니까 확장해 나가는 거죠 조금씩. 힘들어. 그래서 원래는 다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래프보다 식이 편하시죠. 다 식으로 쓰는 거죠. 그냥 다 이제 익숙해지니까 외워서.
얘는 평행이동 뭐 따로 안 써주네. 다른 문제들은 써주는데 x 마이너스 n만큼 n만큼 하고 빼기 빼기로 바꿔라고 다 써주는데 대칭 복합하면서 안 써주네. 개념세는 좀 약간 정석을 따라가는구나. 원래만 최상위 정도 되면은 다 바꾸는 거. 대칭만 하면 뭐해라 다를 텐데. 함수라는 걸 자체를 어한테 그래프를 함수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함수라는 단어는 뭐한다?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단어이다. 물론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경우,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방정식을 막 함수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잠깐의 문제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게 함수는 그래프로 푸는 문제고, 그쵸?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고, 방정식은 이제 식으로서 해석을 하는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같이 배운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2차 방정식에서 푼 것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3x-1의 제곱은 k 플러스 1이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 네. 얘가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x가 x 얘가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 진짜 왜 생각이 안 나? k 플러스 1이요. 그렇지, k 플러스 1이 0이에요. k가 마이너스 1. 그렇죠. 그거를 하지 않는데. 그게 답이라고 하죠. k가 마이너스. 그거를 네. 이건 방정식이잖아요. 네. 이거를 2차 함수에서 설명한다면 네. 2차 함수에서 설명한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y는 3 마이너스 1의 제곱과 y는 k 플러스 1이 한 점에서 만나요. 중근이라는 거를 한 점으로 표현하거든요. 한 점에서 만나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방금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려져요? y는 3x x축방향으로 1만큼 표현했으니까 평행이동에서 여기 가서 이렇게 y는 3 x-1의 제곱이 그려질 거고요. 그쵸?
그러면은 y는 k 플러스 1은 어떻게 그려져요? 얘는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y는 그치 X. k 플러스 1로 x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y는 k 플러스 1이 이렇게 와서 그려지면 네. 이때는 교점 몇 개 생기는 거예요? 한 개. 아니 두 개죠. 교점이 두 개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얘가 이렇게 와서 그려지면 비교면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얘가 중문을 갖는다는 건 교점이 몇 개여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만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y는 k 플러스 1이 그려져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예요? y는 0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그러니까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고 왜냐면 설명할 때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좋거든요. 진짜 해석을 할 때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해요. 지금이야 너는 그래프보다 방정식이 편하겠지만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편하다? 그려보는 게 편하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훨씬 편하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간단한 얘기. 너 코끼리 어떻게 생긴지 나 설명해봐요. 설명해봐요. 말로만 설명해봐요. 코끼리 어떻게 생겼어요? 말로만 생각하면. 말로만 설명하면 코가 길어요 그러면 피노키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코가 길어 피노키오잖아요. 뭐 이런 거.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워요. 근데 그림으로 설명하면 훨씬 편하게 돼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훨씬 편하지. 코끼리 어떻게 생겼어요? 코끼리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그거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 되지. 오호. 코가 더 길어야 되는 건 이렇게 코끼리 아저씨. 오호. 아니 그림. 근데 이거 말로 설명하면 코가 길어요. 얼마나 긴데요? 양팔 벌린 정도요? 뭐 이런 거 얼마나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프 그렸잖아요. 3, 4분면을 몇 4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확인하는 법을 보는구나. 네. y가 0일 때 표시 y절편을 표시했는데 항상 그래프 그릴 때 y절편 y가 0일 때 얼마? 그러면 X 이거예요? 이건가? y가 0일 때 x가 0일 때 미안 x가 0일 때 X가 말이 내가 x가 0일 때 그렇죠. x가 0일 때 y절편 x가 0일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가 그러니까 몇 사분면을 지난다고 할 때는 x절편을 표시하는 편이에요. 이 콤마형을 지나서 이렇게 그려진다. 이 콤마형을 지나니까 이 콤마형한테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걔를 지나려면 아니네요. 몇 사분면을 지나요 안 지나요는 y절편을 봐요. x가 0일 때까지 표시합니다. 너 수업 시간이 잘 문제인데? 이 수업 어떡하냐? 이 수업 할 시간이 없는데. 너 언제 시간 된다고요? 저
주 2회 하는 거 생각해야겠다. 나쁘지 않아요. 주 2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네. 원래 주 3회 하면은 한 칸 정도는 고등학교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왜 틀렸다고 했어요? 니은? 아 지나지 않는다구나. 음. 지나는 소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하는구만. 괜찮아, 숙제로 못 살 테니까. 이제 이거는 숙제를 열심히 하니까 좀 많이 시켜도. 근데 민재도 이번 숙제도 많았어요. 책이 뭐 진짜 끝나는데. 네, 이번 주 내로는 뜨고 그냥 다음 주 중에 끝나죠. 개념점 111. 그냥 워크북 몇 페이지나 되나? 얼마 안 남았다. 워크북 76페이지. 문제는 여기서 RPM을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아 이것도 많은데. RPM을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하나 어차피 해야 되긴 합니다. RPM이 꽤 많아요. 아 그니까요. 얘 너무 많아요 문제가. 어차피 다음 단원이 없으니까. 나머지 중간까지 열심히 해놨네.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하죠. 말패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대신 다음에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 아 몰라요. 다음 미래에 제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지. 내일에 네가 알아서 확인할 건데.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주말 뛸 때는 더 시켜야 되는 거긴 한데. 아니 안 돼요. 나 주말에